오늘 영상에서는 미국이 해외로 내보냈던 공장을 왜 다시 미국 본토로 불러들이는지부터 중국의 반도체 자립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 배경, 그리고 한국이 살아남을 유일한 생존 전략까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반도체는 한국이랑 대만이 다 만들지 않나? 그러니까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있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전혀 다릅니다. 이 반도체 산업의 뿌리와 설계도 그리고 핵심 장비는 처음부터 끝까지 미국이 쥐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1948년 미국 벨 연구소에서 트랜지스터가 처음 개발된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반도체의 뼈대가 되는 직접 회로와 원천 기술 전부 미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미국은 이 반도체 제조업을 다른 나라에 내어준 것일까요? 1980년대 들어 반도체 공장을 짓는 데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해진 반면 생산 과정은 환경오염과 노동 집약적인 성격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미국 기업들은 비용을 아끼고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고부가 가치인 설계에 집중하고 돈이 많이 드는 생산, 즉 파운드리는 인건비가 저렴하고 정부 지원이 탄탄한 아시아 국가들에 아웃소싱하기로 전략을 바꿨습니다. 그렇기에 지금도 스마트폰 AP나 AI 칩을 만들 때 꼭 필요한 설계 자산, 머리카락 두께의 수만 분의 1로 미세하게 깎아내는 핵심 장비, 반도체 회로를 그리고 검증하는 핵심 소프트웨어인 EDA 프로그램까지 이 모든 걸 미국 기업들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즉, 집을 지으려면 정교한 설계도와 그걸 그릴 수 있는 전문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전부 미국 기업들이 쥐고 있어서 미국 허락 없이는 아예 반도체 도면조차 그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머리카락 두께 1만 분의 1을 조각하는 초정밀 레이저 조각기를 노광 장비라고 합니다. 반도체는 손톱만한 칩 안에 회로를 수십억 개 우겨 넣어야 해서 엄청 미세하게 깎아야 합니다. 이 기술의 장비를 만드는 곳은 전 세계에서 네덜란드 회사인 ASML 딱 한 곳뿐인데 이 회사 역시 핵심 원천 기술이 미국 거라 미국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이 조 단위의 돈을 들여서 어떻게든 사려고 해도 미국의 철저한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제재에 가로막혀 이 장비를 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의 삼성이나 대만의 TSMC는 전 세계에서 가장 정교하고 거대한 공장을 돌리고 있지만 이 공장을 켜고 끄는 마스터키는 여전히 미국이 쥐고 있는 셈입니다. 이것이 바로 누구나 만들 수는 있어도 아무나 가질 수는 없는 미국의 반도체 패권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어떨까요? 중국도 미국의 제재 속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반도체를 만들겠다며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핵심인 초미세 공정 장비의 벽을 넘지 못해서 결국 미국의 도움 없이는 최첨단 반도체를 만들 수 없는 처지입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 반도체 자립에 국가의 명운을 걸고 막대한 보조금을 쏟아붓고 있는 모습,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신가요? 2부에서 다뤘던 과거 미소 냉전 시기, 소련이 미국과의 우주군비 경쟁에 국력을 탕진하다가 결국 멸망으로 치달았던 그 모습과 소름 돋을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효율성이나 시장 논리가 아니라 체제의 생존과 정치 논리만 앞세우다 보니 엄청난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낭비되는 그야말로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중국 최대 디램 업체인 창신 반도체가 천문학적인 자금을 끌어모으며 화려하게 증시에 상장했습니다. 드디어 중국이 메모리 반도체도 자립하는 거 아니냐는 예측이 나옵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글로벌 빅테크나 애플 같은 기업들이 지정학적 리스크와 제재를 무릅쓰고 이 중국산 메모리를 과연 안정적으로 쓸 수 있을까요? 결국 철저히 중국 내수 시장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돌고 돌 뿐 글로벌 표준이 되기에는 원천 기술과 장비의 한계가 너무나 명확합니다. 껍데기는 거대하지만 핵심 부품 하나 수급하지 못해 언제든 흔들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구조. 아무리 증시에 돈이 몰려도 결국 밑빠진 독이 필연적으로 마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의문이 듭니다.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ASML 장비 반입을 전면 금지하고 팹리스 소프트웨어를 차단해 중국 반도체 산업을 지금 당장 고사시킬 수도 있는데 왜 완급을 조절하며 숨통을 조금씩 조이는 방법을 쓰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고도의 전략적 계산이 숨겨져 있습니다. 현재 반도체 공급망은 전 세계가 실타리처럼 얽혀 있습니다. 중국과의 거래를 하루아침에 완전히 끊어버리면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나아가 동맹국인 한국과 대만의 경제까지 심각한 소용돌이에 휘말리며 글로벌 대공황급의 경제 위기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어차피 마스터키는 미국이 쥐고 있으니 중국이 허우적거리며 천문학적인 돈을 헛되이 낭비하게 만드는 것, 그 자체가 가장 효율적인 전략 작전인 셈입니다. 실제로 미국은 장비, 소프트웨어, AI 칩뿐만 아니라 최첨단 패키징 기술과 고대역폭 메모리까지 중국이 손에 쥐려는 순간마다 공급망의 숨통을 원천적으로 조이는 그물을 촘촘히 짜왔습니다. 지금 미국은 텍사스, 애리조나 등에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쏟아부으며 삼성전자와 TSMC의 최첨단 공장을 미국 본토 안으로 강제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한국이나 대만에만 공장이 남아있을 경우 유사시 공급망 전체가 한 번에 마비되기 때문입니다. 한국, 미국, 일본, 대만이라는 설계, 장비, 소재, 생산의 최정예 반도체 드림팀이 중국을 완벽하게 포위하는 구조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미국은 동맹국들에게 명확한 선택을 강요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공급망에 남을 것인가? 아니면 중국과 함께 침몰할 것인가? 결국 세계 경제는 완전히 분리된 두 개의 반도체 표준으로 쪼개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미중 패권 전쟁 속에서 한국은 과연 어떤 위치에 서 있을까요? 지금 한국 기업들은 치명적인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미국 본토의 초대형 공장과 패키징 라인을 신설하는 과정에서 수십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자본적 지출이 발생합니다. 이는 단기적으로 기업의 재무 건전성에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또한 과거 수십조 원을 투자해 만들어 놓은 중국 내 생산기지는 미국의 고강도 장비 반입 규제로 인해 최신 공정 업그레이드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결국 한국 기업들은 중국 시장 상실에 따른 단기적 실적 타격과 미국 본토 투자에 따른 막대한 비용 부담이라는 두 개의 벼랑 끝에서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바라보면 중국은 현재 우리와 거의 모든 첨단 산업 분야에서 목숨을 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경쟁자입니다. 즉, 한국 기업이 망해야 중국 기업이 사는 구조 속에서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위치를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듯 반도체는 미국의 도움 없이는 절대 만들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국이 무조건 미국에 휘둘리기만 하는 일방적인 약자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미국도 한국의 압도적인 메모리 반도체 공급 없이는 전 세계 AI 생태계를 단 하루도 완성할 수 없다는 현실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열광하는 엔비디아의 AI 가속기에는 반드시 초고성능 메모리인 HBM이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최첨단 HBM 시장을 양분하고 장악하고 있는 곳이 바로 한국의 삼성과 SK입니다. 즉, 미국이 설계와 소프트웨어라는 브레인을 쥐고 있다면 한국은 AI 시대의 거대한 심장부를 돌리는 핵심 핏줄을 쥐고 있는 셈입니다. 실제로 최근 애플을 비롯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보안 리스크와 품질 불안정을 이유로 중국산 메모리를 완전히 배제하고 동맹국인 한국산 메모리를 적극적으로 채택하라는 강도 높은 지침과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우리 기업들 역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미국 인디애나주에 5조 원이 넘는 대규모 자금을 투입해 AI 메모리용 첨단 패키징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역시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수십조 원 규모의 대규모 파운드리 공장을 건설하며 미국 본토를 차세대 AI 반도체와 2나노 미세 공정의 전초기지로 삼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결국 삼성과 SK 하이닉스 모두 미중 패권 전쟁과 미국의 리쇼어링 압박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국내 핵심 기지를 지키는 동시에 미국 본토로 거점을 넓히는 투트랙 전략을 치열하게 펼치고 있는 셈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국과 미국은 단순한 갑을 관계가 아니라 첨단 기술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서로가 반드시 손을 잡아야만 하는 철저한 상생과 상호 의존의 공동 운명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일각에서는 미국의 리쇼어링 정책을 두고 우리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공장이 빼앗긴다며 큰 우려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역사를 되짚어보면 이 위기를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는 IMF 외환 위기라는 사상 초유의 국가 부도 사태를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 구조조정이 단행되었고 일본식의 방만하고 폐쇄적이었던 기업 시스템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미국식 글로벌 스탠다드 시스템으로 체질이 바뀌었습니다. 결국 삼성 같은 한국 핵심 기업들의 이익이 곧 미국 투자자들과 월스트리트의 이익으로 직결되는 이 끈끈한 경제적 동맹 관계가 오늘날 한국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 피나는 개혁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같은 세계적인 초인류 글로벌 기업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미국이 추진하는 강도 높은 리쇼어링 열풍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건 단순히 미국 우선주의나 일자리를 더 만들겠다는 계산만이 아닙니다. 핵심 공장의 기술을 맡겼다가 핵심 산업 기밀이 중국으로 통째로 유출되는 산업 스파이 문제가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임계점을 넘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상대적으로 처벌이 느슨한 해외를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예 핵심 기술과 공장을 미국 본토 안으로 집어넣어 FBI와 연방법원의 직접 통제 아래에 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은 전면전으로 가기 위한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전쟁은 없습니다. 우리는 미중 패권 전쟁 이후의 시대도 생각해야 합니다. 따라서 국내 핵심 공장과 연구소를 보호하기 위해 기술 유출 처벌법을 대폭 강화하는 동시에 미국의 리쇼어링 기조를 단순한 위기가 아닌 제2의 IMF 체질 개선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나 전력망이 무너지면 AI도 반도체도 국가의 미래도 단 1초 만에 멈춰섭니다. 반도체를 돌려 세상을 움직이는 힘, AI 데이터 센터와 첨단 공장을 밝히는 진짜 원료. 이제 국가의 운명은 칩을 넘어 에너지를 쥔 자에게로 향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전쟁에서 이어집니다.